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공장 주간 하드쇼. 큰 타이틀 부분에서는 선물없이 동시 만기라는 큰 명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폭들이 나오고, 금일 장중에서도 보면 힘 자체가 별로 없죠. 수급도 뭐 외국인이 2,000계약 매수 들어왔다가 2,000계약 매도 나오니까 통상 한 4,000계약 정도 변동성을 일으키고, 출렁거린 부분들을 만드는 요건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고 있어요.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그 2월달 금리 인상 시그널 부분에서 막상 진행이 될 것인가. 2017년도에 2016년과 17년도에 금리 인상 부분들을 4번 한다고 해가지고 결론은 한 번밖에 못했죠. 그리고 이제 한 서너 가지를 오늘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각 국가별로 뭐 정치적인 부분들이 뭔가가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미리미리 몸을 움츠리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는 나중에 문제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상무부 로스 장관이 제시한 세 가지 관세부가 옵션 중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전혀 상의 없이 일괄적이고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서 무역전쟁 촉발하는 이 코멘트 부분들을 진행을 했죠. 여기에 사직서를 걸고 거의 사직서를 걸고 반대를 하는 게리콘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월가 쪽에서 상당히 신망 부분들이 두터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게리콘도 보면 뭐 그 선별적 관세 부분들은 오케이인데 무차별적으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표 걸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썽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 가족들에서 유대인 출신, 아마 오늘이 3월 5일이죠. 오늘 저녁 정도 되면 유대인 사위, 이스라엘 총리가 아마 방문 부분들을 할 겁니다. 유대인 협의회 부분들 회의에 아마 참석 부분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위가 볼 수 있는, 백악관에서 볼 수 있는 1급 기밀권 있죠. 이걸 박탈을 했어요. 금융기관 특혜 대출설 부분들이 돌고 있어서. 그래서 가족들, 친인척 관계 부분들이 어떤 백악관 정책 부분들에 참여하고 불협화한 부분들이 나는 것에 대해서 존 켈리 비서실장 주도로 정보 취급 권한 부분들을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 관련된 부분들에서 계속 지금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 용도 3위였다는 흐름 부분들이 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멕시코 장벽, 그 다음에 다카 프로그램, 결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협상 건수 부분들을 만들면서 판을 흔드는 정책 부분을 했지만 다 용도 3위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해외에서 작은 부분들 들어오고 러스벨트 지역의 철강, 자기 어떻게 보면 든든한 우군이긴 합니다만은 철강 하나 살리자고 해서 나머지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철강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20만 명이 안 되는데, 철강 가격이 올랐을 때 인프라, 건설, 그 다음에 자동차, 전반적인 산업의 물가 상승 부분들은 눈에 보일 듯이 딱 뻔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렇게 강한 액션 부분들을 하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한미 FTA 나오기 전부터 뭐가 진행이 됐나요? 나프타가 진행이 되는데, 나프타에서도 처음에 뭐 나프타 폐기하겠다, 한미 FTA 폐기하겠다, 우리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코멘트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언론에서 막 계속 특필하고 한미 FTA 어떻게 되냐, 공조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뭐 조선일보라도 이런 데서 막 계속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 FTA 뿐만 아니라 나프타에서도 그런 강공 발언 부분을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인 관세 부분들 부과를 하면서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추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자기가 중간선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지금 국면전환 부분도 뭔가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부분들이 많이 들어요.
트럼프의 뇌 구조를 딱 본다면 지금 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건 그거예요. 재선이에요. 중간선거 이기고. 그래서 오늘 북한으로 우리 특사가 가고 이제 특사가 들어와서 바로 또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권력, 명예욕 요거만 잘 맞춰주면 되죠. 요거만 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면 되는데 이 남북한 특히 북한과의 핵 협상 관련된 부분들을 대화 채널을 할 수도 있다는 코멘트가 어제 나왔죠. 어디 프레스센터 연설에서. 그래서 이걸로 국면 전환 부분들을 함의 FTA도 안 되고 나프타도 잘 안 되고 보복관세 관련된 부분도 게리콘 이 사람은 사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관점 부분들의 반전 포인트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리콘, 그 다음에 사위가 그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잇따라서 최측근 잇따라서 낙마 부분들하고 권력 조심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게리콘이 사직서를 걸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북 협상, 그 다음에 핵 협상 부분들에서 하나의 반전 키워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고 멕시코 장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까지 강공했던 바람들이 용도사미가 됐고 결론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서 득보다는 실이 많아요. 예전에 뭐 부시 대통령도 초기에 나왔을 때 이렇게 뭐 법안 부분들이라든지 뭐 보호무역 부분들을 처음에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 이렇게 보면 깔때기처럼 다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뉴스 플로우 정도만 계속 체크를 해가는 과정 부분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실 부분이 뭐 이거는 문제가 되기보다는 당분간은 더 철통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미국이 시끄러운 반면에 중국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철통같이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전인대가 시작이 좀 됐습니다. 업무보고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도 있다가 하면 오늘 텔레그램에 그 관련된 내용 블룸버그 뉴스를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성장은 점진적으로 근데 특징 부분이 국방 예산 부분들 증액이 연속 2년 연속 1조 위안 전년 대비 또 올해 8% 증액 부분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철강 감산을 한 3천만 톤 석탄도 한 1억 9천만 톤 감축 부분들 하기로 결정이 됐고 30만 킬로와트 이하 화력 발전은 다 폐쇄하는 방향 부분들로 하면서 뭐 경제 관련된 부분은 완급 조절이에요. 계속 어차피 지금 장기 집권으로 갔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 부패 척결 부분들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석탄이라든지 좀 환경 문제 부분 좋지 않은 거 구조조가 너무 생산 부분들 많이 확대되는 거 일단 좀 줄여놓고 화력이나 이런 부분도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시베리아 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쿠르기스탄인가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또 LNG, PNG 라인들이 계속 2020년도까지 계속 확장 부분들이 됩니다. 그걸로 인한 환경 부분 상당히 많이 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석탄이라든지 철강 쪽, 그 공기 환경 오염 부분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 부채 관리 부분들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좀 더 뭡니까 탄탄하게 마라톤을 뛰는 거죠. 한 번에 딱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 좀 부럽기는 해요. 우리나라 정권 자체가 5년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연속성 부분이 좀 끊기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죠. 미국은 재선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 부분들도 있다는 측면 부분 보실 것 같고 그리고 신입병이 이제 뭐 한 15년, 20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또 봤던 것 중에 놀랐던 게 시진핑 집권 일기에 그 예전에 포청천처럼 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했던 사람이 왕치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서기. 근데 나이가 거기는 중국 같은 경우는 7상8하전 원칙이 있어요. 만 67세에는 유임을 하고 만 68세는 은퇴한다. 이게 정책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은퇴를 했다가 다시 전인대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규정이 없어진 거죠. 무시하고 왜? 최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 이제 그 시진핑의 그 무소불위 권력 연장 헌법 개정안 표결 부분도 진행하고
근데 헌법개정 부분 표결되면 누구 건들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만큼 강력한 드라이브 부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국가 부주석 선출 관련된 부분에 아마 왕치산이 될 가능성이 접지가 높아요. 그만큼 트럼프는 뭔가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더 탄탄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실리 부분들이라든지 아무튼 뭔가 했다라는 뭘까 커리어?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런 약간 쫓기고 있는 그런 느낌 부분들이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이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보복관세 부분에서 맞불 작전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가가 부분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워서 집 뺏기식밖에 안 돼요. 그럴 가능성 자체가 아주 높아요. 반대로 중국은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진핑의 신복 왕치산의 컴백은 저도 상당히 큰 뉴스라고 봐요. 그만큼 권력 구조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방 예산 증액 부분들 하고 있고 환경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철강, 감산, 석탄 생산량 쪽도 감축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건 정책적인 흐름 부분에서 성장률 6.5% 스테디하게 계속 진행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기기에서 급격하게 어떤 성장률을 키우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군사 굴기 군사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치적으로도 산업 부분에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아마 퇴임 부분들을 할 걸로 봅니다. 상당히 집권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걸 두 번째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상대적이죠. 미국과 중국 간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3인당은 그래도 잘 끝났습니다. 독일은 3인당에서 끝났고 오늘 이번 달에는 러시아 대선 푸틴 대통령도 대선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우연찮게 대선 토론인가요? 그걸 푸틴이 워낙 절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한 8명, 9명 정도는 말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안 되는 회원 토론자들이 방송에서 토론하다가 여성 대선 후보가 있었는데 여성 대선 후보를 방송 중에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왔다갔다 하다가 여성 대선 토론 주자가 물을 남자 대선 후보한테 물 뿌리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코미디. 근데 푸틴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푸틴이 절대적이긴 한데 그와 반해서 이탈리아는 조금 시끄럽죠. 이탈리아를 보는 부분은 이제 오송운동이라는 정당 말씀이죠. 포퓰리즘의 극우. 근데 이 극우 성격 부분들을 지금 한 2년 동안 많이 지우려고 노력 부분들 좀 했어요. 출구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오송운동이 과반 의석이라든지 어떤 지지율 부분들 탑이긴 합니다만은 과반 의석 부분들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출구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최악에서 그 다음 정도로 해서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헝웨라는 게 있나 봅니다. 헝웨. 예전에 3인당하고 메르켈 총리가 연정 부분들을 하는 것처럼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정당 간 협상 부분들을 본격화할 부분들을 좀 해야 돼요. 최소 헝웨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이 40%가 이상이 나왔는데 미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까지 계속 이제 협의의 연정 부분들을 합의 도출 부분들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대통령이 총리 부분들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23일까지 정도. 그래서 이 디마이오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성운동 있죠. 오성운동에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 구성 주도 기획 부분 잡을 경우 최연소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EU 탈퇴라든지 이런 오랜 방치 부분들 전에 처음에 9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창당한 지 10년도 안 된 정당인데 지금 1위 정당으로 지금 치고 올라온 거예요. 치고 올라올 때 이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EU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내용에 반대하겠다는 어떻게 강한 극우적 성격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표심 부분들을 쫙 끌어당겼고 근데 너무 극우적이다 보니까 저변 자체가 이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좀 더 외연을 좀 넓혀야 되는데,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전에 극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수장이 그만두고 방금 말씀드렸던 디마이어 31세입니다. 이때 대표가 올라오면서 뭐 유로존 탈퇴 관련된 여부를 국민투표 붙이겠다는 오랜 방침 부분을 삭제해서 일단 불안감을 조금 줄였어요. 그러니까 반세력 부분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좀 주력하면서 극우뿐만 아니라 약간 보수층 부분도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 부분을 했는데, 일단 이 정당이 일단 다수당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연정 관련된 부분들이 됐는데 최악의 조건 부분들은 일단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다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나왔을 때 변동성을 만드는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오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요건은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만약 오송운동 자체가 모든 걸 다 주도하지 않고 연정 부분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은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변동성을 일으키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명제 부분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이번 달 FOMC까지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트럼프 러피공, 그 다음에 게리콘 위원장의 사직을 걸고 이 관세 부분들을 막으려고 하지 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실익이 없어요. 실익 부분들이 처음에 다 용도사미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만 그려놓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 무관세라 선별적으로 어차피 4월 초 정도에 다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바꿀 가능성, 변화 바로 바꾸지는 않겠죠. 왜? 자기들도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말을 해놓고 뒤로 설설설 다른 요구 조건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까지 했던 전략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특사 부분들이 갔는데, 이게 의외로 트럼프의 재선에 으쌰으쌰 해주면서 남북 간의 그 핵 협상 관련된 부분이 빠른 진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중국은 이하 반에서 아주 강력한 어떤 통치 수단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좀 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중앙은행에 반하지 말라. 그리고 중국 정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15년, 20년 할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 15년, 20년 시작 이미 5년을 했습니다만은 15년, 최소 10년에서 15년도 할 예상 부분인데, 그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향후 정부의 큰 방향 부분에 절대 반하면 안 돼요. 거기에 편성을 해야지 수익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이슈면에 주신 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이런 내용으로 지수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단기 소음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체크를 해놔야겠죠. 체크를 해놨을 때 뭐 이거 가지고 만약에 시장에도 변동성이 10을 만들었다면 이런 내용이 점점 줄어들면 5, 그다음에 마이너스 걸 떨어지고, 이 내용 자체가 시장의 반응 부분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뭘까요? 역으로 매수 포인트, 공격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이슈메라 주식 뉴스공장 핫이슈, 해외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 작은 소음이긴 합니다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로 인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수가 생긴 거죠. 건수. 금리 인상이라는 건수가 생겼고, 트럼프가 저렇게 한 번씩 툭툭 던지고, 에루살렘 본도 지금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에루살렘까지 끝난 게 있지만, 에루살렘이 지금 5월달 대사관 이전 부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오늘 그 이스라엘 총리 부분하고 유대인 거기에서 어떤 회담 부분들 진행하니까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아랍권의 눈치를 보는 코멘트보다 저쪽 유대인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친이스라엘 정책 부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계속 이렇게 판을 흔들면서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수단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은 크게 변동성이 없다. 건수를 만들고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보면 3월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FOMC 회의 부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5일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계속 있다가 이제 끝나죠. 그리고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회의,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그런 정책적인 부분 공조가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이번 달에 G20 회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식으로 지금 이렇게 치고 박치고 하고 있는데, 서로 양보 부분들 해서 그 공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뭘까요?
하락이 나왔을 때 알고리즘에서 하락이 나왔다면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빠르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요 타이밍 잡아서 얼른 그때 상승 기류 부분들에 편승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준비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을 일으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분석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해놓고 이건 별로 소음이 뭐 커봤자 큰 시장 전체가 상승 스타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에 깔려 있는데 이건 작은 소음이죠. 소음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오면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분할 매수라든지 아니면 타이밍 부분 보면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급락이 나왔을 때 반등도 V자 부분이 나오는 거 아시죠? 하락이 20-30% 대부분 종목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등도 순식간에 20-30%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슈메라 주식 뉴스공장 핫이슈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건 몇 가지 지나가 보면 별게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